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파트 도대체 언제 사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댓글을 통해서 도대체 그래서 언제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가TV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부동산 사이클을 통해서 본 아파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한번 그 시점을 그리고 그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지난 1기 신도시 즉 1991년 고점을 찍고요. 1기 신도시가 91년 초에 시범 아파트가 분당에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쭉 급락기를 거쳐서 쭉 오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사실은 그때 2017년 초쯤에 완만한 회복세를 타고 있었는데 1997년 말에 12월에 IMF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되고 98년 12월 그러니까 정확히 한 1년쯤 후에 저점을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IMF 사태로 인한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다시 고점을 찍게 되죠. 이때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잠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MB 시절 대규모 대거 완화 정책을 폈죠. 금리도 대폭 한 3% 가까이 한 6개월 만에 내리고 대거 완화 정책을 치면서 반등을 해서 이때는 쌍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에 급락됐던 한 30% 정도 급락했던 그런 하락폭을 전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침체기를 겪어서 2013년 9월에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 저점은 2013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의 매매 평균가를 보시면 5억 58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회복기와 급등기를 거쳐서 고점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평균 매매가는 13억 1514만 원이었고요. 이 저점 대비 상승률은 160%입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또는 아파트에 따라서는 200%가 넘게 상승한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뭐 한 100% 언저리에서 상승이 마친 그런 아파트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9월에 5억 588만 원이 저점이었고요. 2016년 9월에 1억이 오르는데 한 3년 정도의 텀이 걸렸죠. 3년 정도 텀이 걸려서 6억 34만 원, 6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3,300만 원 정도가 올랐던 것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회복기의 특징입니다. 상승장의 초기에는 이렇게 상승률이 더딥니다.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죠. 그러다가 2018년 1월 6억에서 7억 대기 다시 1억이 오르는 데는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4개월 정도 만에 1억이 추가로 올랐고요. 또 그래서 이때 저점에서 2018년 1월 이 7억 2억이 오를 때까지 상승률이 40%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7억에서 8억을 돌파하는 시점이 2018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8개월 만에 1차 급등기였기 때문에 8개월 만에 1억이 올랐죠. 그리고 다시 8억에서 9억으로 오르기까지는 1년이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1억을 다시 9억을 돌파했는데요. 이때 1억이 오른 이유는 2018년 9월에 9.13 대책이 발표됐죠.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조정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오래 걸린 거고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거고요. 다시 이제 10억이 오르기까지는 불과 한 10개월 만에 오르게 되었네요. 그죠? 10개월 만에
다시 1억이 추가로 오르게 됐고요. 또 11억을 돌파하기까지는 이제 불과 5개월 만에 11억을 돌파했습니다. 20년 12월에 평균 매매가입니다. 그리고 12억을 돌파한 것이 21년 5월. 이때도 또 한 5개월 만에 역시 1억이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2억에서 13억 돌파한 게 언제? 한 1년 뒤때 걸렸죠. 그래서 마지막 1년간은 좀 천천히 오른 셈이죠. 기록이 많이 완화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되는 속도를 보시면은 지금 21년 5월 가격, 즉 12억 돌파한 12억 가격은 약 눈 정도까지 내려간 상태라고 봅니다. 부가티에서는 마이너스 한 8% 정도 하락한 단계고요. 20년 11억, 즉 20년 12월의 가격, 12월 정도의 가격이 턱 정도 내려간 가격이다. 고 저희 부가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락률을 따지면 15.3% 정도 내려간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20년 7월 정도 가격, 즉 10억 평균 가격으로 평균 매매가로 10억 정도 되는 때 20년 7월 정도의 가격일 때 비로소 어깨 정도까지 내려왔다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금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각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지금 20년 7월 한 요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현재까지 좀 많이 하락한 곳들도 대부분은 20년 요때 가격에 좀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가격을 지금 1타 지지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버티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는 2019년 9월 가격을 한 허리 정도 하락률로 보면 우리가 허리 정도 되는 가격이다. 하락 시기에 허리 정도 되는 가격이라 보고요. 이때를 2차 지지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락률로 보면 한 31.4% 정도 되는 가격이 되고요. 자, 그러면 2018년 무릎 정도 되는 하락 시점이 언제냐? 2018년 9월 정도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한 8억대 평균 매매가로는 한 8억대 가격이었고요. 2018년 9월 정도의 지역이나 아파트의 가격이다. 그러면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하락률로 보시면 한 3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 저점이죠. 저점은 2018년 1월 시기적으로 보면 2018년 1월 정도 가격까지 내려갔다.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건 2018년 1월 정도 가격일 때 평균적으로 저점 언저리다고 저희 부가팁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률로 보시면은 약 마이너스 46.2%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별 그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추이를 말씀드릴 때 41% 넘는 가격, 41% 이상 하락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를 고려할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저점 언저리의 가격대로는 이미 왔다. 다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는 좀 상승이 빨리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는 대략 2017년 하반기 정도부터 한 2018년 1월 요 사이 2018년 3월 평균이니까요. 3월 정도까지가 아마 무릎에서 발까지 오는 단계라고 봅니다. 저점 언저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2018년 9월 요 언저리 요 앞뒤로 한 3개월 정도가 그러니까 총 6개월이죠. 그 정도가 무릎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건 대략 2008년 1월에서 2008년 9월 좀 더 러프하게 보면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9월 그 언저리 어느 때가 바로 아파트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이자 가격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한번 보시면요. 저희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지난 사이클을 먼저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2002년이 저점이었습니다. 2001년이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2003년, 2004년까지 1차 급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그 무시무시했던 12구 대책, 종부세가 처음 탄생했던
그때죠. LTV 제한도 그때 처음으로 한번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때 1차 급등 잠시 1년 정도 쉬고 다시 급등하기 시작해서 2004년부터 서울은 한 2007년까지, 그리고 경기 외곽이나 인천으로 그 온기가 번진 게 2008년입니다. 2008년 9월까지, 9월에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고점을 찍습니다.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급락기가 왔죠.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MB정부에서 대거 완화책을 펴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2010년 2월에 쌍봉을 찍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을 회복하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하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쭉 침체기를 겪어서 2013년 9월에 저점을 찍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서울의 경우에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복기, 완만한 기울기의 회복기 단계였고요. 2017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때 1차 급등기가 있었습니다. 기울기가 약간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때는 경기 빅5 제외, 경기 빅5, 즉 이번에 과천시, 또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그리고 하남시, 광명시, 이 경기 빅5는 1차 급등이 있었습니다. 2017년, 19년 5월까지. 그 외 경기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은 1차 급등이 없었습니다. 거의 전 지역이 없었습니다. 경기 빅5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2019년 5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9.13 대책 이후로 5월까지 잠시 조정장을 겪다가 2019년 5월부터 다시 2차 급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유동성을 맞으면서 그야말로 급등을 했죠. 폭등을 했죠. 이때는.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때는 경기 인천 지역 모든 지역이 다 대부분의 지역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이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이클 상으로는 어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무주택자 여러분 사실 시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이클 상으로. 그리고 1주택자 여러분도 당연히 사실 타임이 아닙니다. 사이클 상으로는. 다주택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 상으로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상으로 보면은 일부 단지들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고려할 만한 단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왜? 다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여유도 좀 있으신 분들이고 선점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매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매수에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단계는 됐다. 다만 제가 무주택자 여러분들, 1주택자 여러분들한테 굳이 지금 매수하지 마시라. 아무리 가격이 매력적이어도 매수하시지 말라 하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락장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적게 3년, 길게는 5년, 7년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시지 말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언제 집 사는 게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저점 통과하는 거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저점의 부근에 모든 시장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고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고점 언저리의 현상들을 보자고요. 고금리 이미 이 시절 22년 6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2021년 말 22년 초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과세, 각종 중과세가 이미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과세되기 시작했고, 특히 취득세 과세가 마지막으로 2020년 7월에 생겼죠. 그죠? 그리고 대출도 20년 그때 7월에 완전 옥죄였죠. 그죠? 그리고 영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21년 초부터 영끌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서울의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21년 말, 22년 초부터 그 이야기가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래절벽, 언제부터 우리가 거래절벽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월 6,000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이래로 한 15년간의 통계가 그래요. 6,000건이 통계고요. 지난 10년간의 통계만 해도 5,500건 정도 됩니다. 월 거래입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에 해당하는 3,000건 정도는 돼야 거래가 그래도 그나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3천건 이하로 접어들 때 우리가 서서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2021년 9월부터 3천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하게 21년 9월에 서울이 2,300건 정도 찍었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는 1000건대 찍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때는 그 무시무시한 1000건 아래 900건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 원절의 신호가 다 나타났죠. 그래서 21년도에 파신 분들은 정말 잘 파신 분들이 되고요. 저 역시 20년의 마지막으로 1주택 빼놓고는 20년의 마지막으로 팔았었습니다. 그거는 세금을 감안했기 때문에 20년의 마지막으로 파는 거였고요. 뭐 두 채 있는 분들, 뭐 그러신 분들은 또는 한 채 있는 분들은 21년에 파신 분들은 정말 가장 머리에서 파신 분들이니까 수익률상으로는 가장 성공한 분들이 되겠죠. 자, 저점의 신호 한번 볼게요. 언제 우리가 사면 되느냐? 자, 일단 금리가 저금리 상태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의 기운이 에너지가 응축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서둘러서 급락기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대거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완화책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사람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또 대출도 DSR 전면 해제라든가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LTV 대폭 완화라든가 그러한 대출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 그 시점 안 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저점 원절이 나타내는 가장 큰 신호 중에 하나가 전세가예요. 최소한 65% 이상은 되어야 서서히 그 에너지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거 아닙니다. 서울은 지금 50% 미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 되려면 그래서 멀은 거고요. 또한 미분양도 한 3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회복을 해야 돼요. 3개월 연속으로 줄어드는 미분양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게 3개월 연속으로 그래도 나타나야 되고요. 거래 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그래도 한 3,000건 정도는 찍는 그러한 것이 3개월 연속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저점을 비로소 통과했나 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직은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 여러분들은 아직 굳이 사실 필요 없다. 다만 이런 분들은 뭐 사도 되겠죠. 나는 대출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부가TV에서 조언하는 대로 40% 이상 떨어진 단지, 떨어진 지역에 그런 아파트, 그래도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런 아파트를 살게요. 마침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렇게 떨어진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냥 가족과 다 잊고 살게요. 내가 자녀 때문에 자녀 학교 문제로 제가 더 이상 이사 다니기 싫고 그것도 귀찮고 해서 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사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뭐 대출을 20% 이상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그래서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런 고통을 이겨내기 힘들다. 또는 부부 중에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성격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혹시나 하락하게 됐을 때 또는 대출 이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면 사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좀 기다리시자. 그래서 1주택자 여러분인 경우에는 언제? 이때 침체기. 최소한 침체기 왔을 때 요 중에 그래도 한 세네 가지 정도는 도달했을 때 사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청약시장에서 우리가 중도금 무이자도 좀 나오고 그죠? 할인 분양도 좀 하고 마필도 나오고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 정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부가TV에서는 최소 기준으로 보면 2008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2017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초기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건 그 언저리에서 가격이 그 정도 될 때를 살펴서서 모니터링 하셔서 그때 정도로 우리가 사는 거를 목표로 하자. 가격대의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크게
손해는 안 보고 또 스트레스도 크지 않게 아마 매수할 타이밍이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바닥 언저리를 확인하시고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시고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부가TV에서 아파트 과연 언제 사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해법을, 솔루션을 제시해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가,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